안녕하세요. 타로 힐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디스 올로프의 나는 초민감자입니다 란 책입니다. 너무 민감해서 세상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잘 들어보시고 자신도 여기에 속하는지 체크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초민감자란 무엇인가? 초민감자의 신경계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는 주변에 흐르는 긍정과 고통의 에너지를 무차별적으로 흡수합니다.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물체를 움켜쥔 손의 손가락이 5개가 아닌 50개인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과민 반응자라고 할 수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0%가 과민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민감도에는 차이가 있지만요. 초민감자는 종종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딸고 다니며 사람이 좀 대범해져라라는 충고를 듣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세상이 너무 위압적으로 느껴져 수시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공감과 초민감자의 특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도 공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초민감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필터가 없어서 타인의 감정과 에너지, 신체 증상을 몸으로 고스란히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은 물론이고 기쁨까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목소리 톤이나 신체 움직임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입으로 꺼내지 않지만 침묵 속에서 비언어적으로 하는 말까지 듣습니다. 초민감자는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지적 능력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현 사회에서 대부분이 사람들과 정반대로 기능하는 겁니다. 초민감자의 일반적인 유형. 첫 번째, 신체적 초민감자. 다른 사람의 신체 증상에 유달리 쉽게 동조하고 그것을 자기 몸 안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누군가가 건강한 상태일 때 자신도 활기가 솟는다. 두 번째, 정서적 초민감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주로 감지하며 행복이든 슬픔이든 가리지 않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세 번째, 직관적 초민감자. 고도의 직감, 텔레파시, 메시지가 있는 꿈, 동식물과의 의사소통 등 비범한 인지 현상을 경험한다. 당신은 초민감자입니까? 자가진단. 지나치게 민감하고 수줍음이 많다거나 내성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자주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해지는가? 말싸움이나 고함을 들으면 불편한가? 무리에 섞이지 못한다는 기분이 자주 드는가? 군중 속에 있으면 녹초가 되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기운을 차려야 하는가? 소음이나 불쾌한 냄새,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을 견디기 힘든가? 화학물질에 민감하거나 따끔거리는 옷을 잘 못 입는가? 어디를 가든 일찍 나오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차를 가지고 가는 편인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을 하는가? 친밀한 관계로 인해 숨이 막히게 될 게 두려운가? 깜짝깜짝 잘 놀라는가? 카페인이나 약물에 과민하게 반응하는가? 작은 고통도 참기 힘든가? 사회적 고립을 택하는 편인가?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나 감정, 신체 증상을 흡수하는가? 멀티태스킹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편한가? 자연 속에서 재충전을 즐기는가? 어려운 사람이나 에너지 뱀파이어를 상대한 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대도시보다 소도시나 시골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 여럿이 모이는 것보다 1대1이나 적은 인원과 교류하는 게 좋은가? 이제 결과를 계산해 보세요.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1개에서 5개라면 당신은 최소한 부분적인 초민감자입니다.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6개에서 10개라면 당신은 초민감자의 성향이 중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11개에서 15개라면 당신은 초민감자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15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완전한 초민감자입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초민감자인지를 알면 스스로의 욕구와 그것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면 초민감자의 일반적인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자극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신경 말단이 쓰라린 느낌을 받거나 쉽게 닳아서 탈진합니다.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자신을 재충전하고 긴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과도한 자극과 감각 과부하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게 됩니다. 타인에게서 스트레스와 부정적 기운을 흡수한다. 어떤 감정이나 신체적 불쾌감이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전염되면 통증부터 불안감까지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격렬한 감정을 느낀다. 사람이나 동물이 등장하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영화를 잘 못 봅니다. 잔인한 장면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또한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 이웃이나 뉴스에서 본 피해자들의 고통에 괴로워합니다. 정서적, 사회적 숙취를 경험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나 강렬한 감정에 둘러싸이고 나면 한참이 지난 후에도 감각 과부하로 인한 불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당신을 남들은 오히려 매정한 사람으로 보죠. 대부분의 초민감자들은 안전을 확보하려고 주위를 극도로 경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를 멀리 떨어지라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식적인 사람 앞에서는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는 분명한 방어 기제입니다. 초민감자 중에는 남들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온라인으로 사람을 사귀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덜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정서적 탈진을 경험한다. 인정이 많은 성격이라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당신 주위로 몰려드는 것도 불리한 점입니다. 초민감자는 남들과 선을 분명하게 긋고 과도한 관심을 쏟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빛, 냄새, 맛, 촉감, 온도, 소리 등에 과민하다. 대다수의 초민감자는 시끄러운 소리와 밝은 불빛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안으로 침투해 신체에 충격을 주죠. 친밀한 관계에서 요구사항을 표현해야만 한다. 초민감자는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침대를 함께 쓰면 특별한 요구사항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위해 침대를 따로 써야 하는 경우도 있죠. 자신의 요구사항을 파트너와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것은 초민감자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늘 편안하세요.